자, 이게 뭡니까? 루이비 똥이죠. 똥이 이렇게 명품 똥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0원이에요. 자,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음식을 고르는 4가지 기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장 면역을 회복하랍니다. 장.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좋아서 내 입맛에 맞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셨듯이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중에서 늘 그 두 늑대가 내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긴다고 했죠?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장 속에도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어느 늑대를 살릴 건가? 이거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 뒤에는 구체적인 음식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지금 암이 제일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50대 전후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것이 요런 검은 늑대가 좋아하는 단순당, 그 정제 탄수화물이죠. 쉽게 말하면 흰쌀밥, 설탕,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검은 늑대가 좋아하는 거고, 산소가 풍부한 환경,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흰 늑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고 했죠.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 장 속에 이렇게 검은 늑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해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흰 늑대가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들을 찾을 때 음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 점막하고 스트레스하고 엄청 관계가 많아요. 아니, 장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흡수하는 기관인데 왜 이게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피부가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외부 침입자들을 방어하는 경계선이라면, 우리 몸 안에서 마치 휴전선처럼 외부 침입 물질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이 그냥 먹고 흡수하고 배변하고 이것만 관계 있는 줄 알았더니 뇌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많다는 것이 최근에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뇌가 있고 여기 소화기관이 있고 장이 있죠. 보세요. 원래는 장 속에는 여기가 점막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털 같은 게 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몸속이고 여기가 음식물들이 흘러다니는 장 내 공간이에요. 요 틈이 하도 좁아가지고 이런 독소라든지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주 성벽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되면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라든지, 안 그러면 소화 덜 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속으로 마구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처음에 어느 정도는 걸러내겠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더 이상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하루 이틀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기다 보니까 면역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장-뇌 연결망이라고 합니다. 장은 장이고 뇌는 뇌지. 뇌가 또 장을 지배하는 거지. 장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닙니다. 뇌가 장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장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아요. 이제 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직접 바로 뇌로 가진 않습니다. 여기 통과를 못 하는데, 그래도 장에서 만든 세로토닌이 뇌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장에 있는 세로토닌은 장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소화가 잘 부드럽게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비정상적인 세로토닌 신호가 있다면 이런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배가 자꾸 빵빵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세로토닌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바로 뇌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장내 세로토닌이 뇌로 직접 가지는 않지만 세로토닌 전구체라는 게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그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뇌에서 다시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장에서의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들이 뇌로 가서 뇌에서 다시 세로토닌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느낌, 만족한 느낌, 이거 굉장히 장하고 연관이 많다는 거죠. 또 멜라토닌 분비도 조절을 해서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죠. 아시다시피 세로토닌이 바로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고 우울증 약들이 대부분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 식욕 조절을 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로토닌이 잘 나오게 되면 포만감을 잘 느껴서 적절하게 먹고 더 이상 과식하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장 점막이 파괴되면 장내에서 이런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장 점막을 파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도 있지만 이렇게 밤늦게 휴대폰을 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다든지 이렇게 안 움직이고 느긋하게 앉아서 TV나 유튜브만 계속 시청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제탄수화물. 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죠. 얘네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장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상한 세균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곰팡이라든지 현기성 세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아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검은 늑대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약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약물을 드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장점막이 파괴됩니다.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진통제도 잠깐은 괜찮은데 뭐 몇 년 내내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본 분 중에 한 분은 25년 동안 진통제를 드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당연히 이게 장 점막이 완전히 파괴되겠죠. 그리고 위산 억제제. 우리가 속 쓰리면 자꾸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위산 억제제만을 먹는데 위산이라는 것이 이거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안 좋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 살균을 못하기 때문에 위산 억제제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산을 식초 같은 걸 조금 먹어줘야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계란 제일 많습니다. 계란이 약 100g당 250mg 정도의 트립토판이 있고 견과류 150mg, 생선도 있고 바나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트립토판을 많이 흡수해서 이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도 만들고 세로토닌도 만들어서 우리 우울증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데 장내에도 이 세 가지, 좋은 놈은 맞는데 유익균, 나쁜 놈은 유해균이겠죠. 그런데 보통균들이 이상하다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보통균들이 제일 많아요, 장내에는. 근데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따라가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쪽으로 따라가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우세한 쪽으로 붙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보통 일반적인 균들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보면 이런 상태가 제일 좋죠.
서로 평형을 이루는데 유익균이 조금 더 많으면 보세요. 보통균들이 유해균을 따라가지 않고 보통균들이 약간 유익균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15%, 유해균도 한 15%, 20%이 정도 되는데 보통균들이 한 6, 70% 되죠. 근데 얘네들이 유익균이 조금만 더 많아도 보통균들이 다 유익균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 있는 균들이 보통 한 30조에서 40조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균들을 전부 다 유익균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할 수도 있고 유해균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진짜 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꾸준하게 치료하셔도 변이 좀 달라지는 것을 금방 느끼고 이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배가 딱딱하게 되고 통증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유산균을 먹었는데 한 2달이 됐는데 별로 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이 잘 안 가.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보통은 1, 2주, 늦어도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균이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몇 달을 먹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먹을까 이것보다 무엇을 먹지 않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주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혈당 스파이크하고 무지무지하게 관계가 많습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영상으로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테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링크를 타고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건 다 유해균들이 좋아해요. 자, 그러면 유해균, 유익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소변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장내의 균들이 어떤 종류가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균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유산균, 클로스트리디움균, 클로스트리디움은 이제 혐기성균입니다. 저기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잘 사는 균이고 곰팡이균. 제일 독한 애들이 곰팡이균이죠. 우리가 면역이 떨어져서 죽는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에이즈인데 에이즈 환자들의 거의 상당수는 이 곰팡이균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이 나와가지고 에이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면역이 떨어졌을 때 곰팡이균에 의한 폐렴이 왔다.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혐기성균도 사실 되게 독한 균이라서 쉽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혐기성균이 있다든지 곰팡이균이 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약을 써서라도 이 제거를 하고 유산균을 드셔야지 유산균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유산균만 계속 쓴다고 해서 유산균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곰팡이균이나 저런 혐기성균이 좋아하는 게 밀가루, 튀김, 설탕, 흰 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삼백이겠죠, 삼백.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유해균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떡이 아주 저한테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 식품이었죠. 두 번째는 식혜 엄청 많이 올렸죠. 물론 콜라 같은 거 먹어도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식혜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먹었는데 완전히 뭐 바닥에서 거의 한 100가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빵, 부드러운 빵, 우리 좋아는 하지만 이런 거 드시면은 혈당이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저는 쳐다보지도 않죠.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가 유익균을 응원하는 거예요. 음식도 있지만 음식 전에 해야 될 거 유익균을 응원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맨날 나오는 거. 금연, 금주. 너무 당연한데 요거는 요새 덜어 하시는데 요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은 이제 담배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이 너무 쉽게 좀 담배를 피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 이렇게 흡연하는 것이 앞으로 암 발병률하고 상당히 큰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죠. 저 같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맨발로 걸으면 저한테는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잠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타 쌍피. 맨발로 걸으면 운동도 되고 이렇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음식인데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채소. 이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유익균들이 먹이로 삼는 거예요. 이런 식이섬유를 먹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을 우리 몸에서 유익균들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원래 비타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직접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되는 것을 비타민이라고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으로 합성을 하고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비타민 B군은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해야 되냐? 비타민 B를 영양제로 먹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비타민 B를 반드시 그렇게 영양제로 따로 복용하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균들이 알아서 요거를 먹고 비타민 B군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철 과일,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제일 좋겠죠.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키위는 껍질째 먹기가 힘들겠죠. 사과라든지 사과도 잘 씻어서 이제 껍질째 드신다면 좋은 섬유소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곡류 중에서는 이제 콩류가 제일 좋은데 콩류하고 그 다음에 통곡류. 요번에 귀리를 먹어봤는데요. 귀리가 정말 당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곡류는 대체적으로 그 당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귀리는 거의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통곡류, 콩 종류, 그 다음에 귀리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이 뭐니 해도 나한테 잘 맞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서는 요런 거 김하고 싸먹는 과메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혈당을 별로 올리지 않고 가장 잘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 알죠? 근데 똥 하나에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똥이라 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날 항생제를 먹는다. 그 다음에 진통제를 맨날 먹는다. 아까 본 별로 안 좋은 음식들 있죠? 맨날 튀김에다가 마카롱에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똥은 진짜 아무도 안 사갈 거고요. 이런 거 안 하고 채소 많이 먹고 건강한 사람의 똥은 실제로 사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대변을 추출해 가지고요 내시경으로 장에다가 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똥이 약이 맞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말이 황당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똥을 지금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뭡니까? 루이비 똥이죠. 진짜로 말 그대로 똥이 이렇게 명품 똥이 있습니다. 명품 똥 한 번에 45,000원이에요. 근데 약으로 생각하면 45,000원이면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황금똥을 싸야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똥을 싸야. 혹시나 지금 라방 중에 식사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유, 중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런 황금똥을 실제로 미국에서는 구입을 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게 위막성 대장염입니다. 이거 굉장히 치료하기 까다로운 병인데요. 아까 그런 현기성균들이 장에 살면서 그 대장에다가 막을 쳐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항생제도 잘 안 듣고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병이었어요. 근데 이거 건강한 똥을 집어넣으면은 완치율이 75%입니다. 75%. 그러니까 다시 재발도 안 하고 한번 이런 좋은 대변이죠. 좋은 대변을 장 속에다 집어넣으면 75% 이상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치료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 점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은 증상이 생깁니다. 소화기 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배가 살살 자주 아프다든지 복부 팽만감, 배가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아까 장점막의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데, 장점막에는 문제가 있지만 소화기 증상은 전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비만, 부종, 파킨슨, 치매, 우울증 이런 뇌하고 관련되는 그 병들도 상당히 많고, 만성피로, 아까 얘기했던 염증성 대장염, 피부 증상도 엄청 많습니다. 피부 트러블, 또 아토피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장 면역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또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거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고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계속 진행하는데 진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도 이런 장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장 점막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같이 좋아진다. 심지어는 당뇨도 그렇다라는 보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바로 이 장 면역하고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에도 무지무지하게 큰 관계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의 평균 수명, 췌장암은 이제 5년 생존율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췌장 선암 중에서 5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봤더니 장에 균주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균이 굉장히 골고루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췌장암이 걸려도 5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면역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변도 잘 보고 소화도 잘 되는데 내 장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음식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에 착한 미생물 친구들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 점막을 보호하는 식품, 글루타민이 풍부한 식품이다. 그러면 또 글루타민이 풍부한 식품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글루타민이 풍부한 식품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예.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계란, 그 다음에 양배추, 해조류, 소고기. 소고기뿐만은 아니에요.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다 글루타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글루타민을 높이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립토판을 높이는 식품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계란,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육류도 사실은 그 트립토판을 높여주는 식품이에요. 생선. 근데 우리는 육류가 발암물질 중에서 육류도 또 하나 포함이 되죠. 분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붉은 육류도 좋지만 붉은 육류는 소량만 드시고 100g 이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생선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견과류는 이거는 상온에 두면 산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시거나 아니면은 밀봉해가지고 견과류를 한 줌씩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루타민이 풍부한 이런 식품들 말고도 또 하나 장 점막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굴입니다. 굴.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굴이 그 장 점막 면역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철 과일이나 채소들, 통곡류, 그 다음에 생선 다 좋죠. 다 좋은데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기분 좋게. 밥 먹을 때 쫓겨가면서 그냥 집어넣는 분들 있죠. 정말 그러지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대화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 혼자 드시더라도 진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드시면 실제 소화도 잘 되고 우리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이 늘 사람을 긴장되게 만들고 어딘가 막 쫓기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 때 이 부교감신경이 이거를 워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정시켜 줍니다.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문제인데 최소한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좀 평화롭게 그렇게 이런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신다면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암 환자들의 음식 선택 기준 반드시
장 면역을 기억하고 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 또 암 환자분들 음식 선택하는 기준,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